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청소력, 마쓰다 미쓰히로 지음, 우지영 옮김, 출판사 나무안구루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시기에 딱 맞는 책이라 여겨져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청소에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자는 이 힘을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효과란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문제의 호전,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 등입니다. 청소의 힘을 사용해서 훌륭한 꿈의 나라를 건설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동경의 디즈니랜드입니다. 15만 평의 동경 디즈니랜드 안에는 쓰레기 하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쓰레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하나 없는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저자는 동화의 세계, 꿈의 세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곳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월트 디즈니가 꿈꾸었던 세계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것, 그것은 깨끗한 공간이 갖는 힘, 바로 청소력입니다. 누구라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고 조금만 의식을 바꾸기만 하면 평균 21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나 좌절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었고요. 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2장,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파워,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 3장, 꿈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 4장, 21일 때 당신은 성공자 체질이 된다. 이 중에서 오늘은 1장과 2장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자신의 집과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기를 치운 부엌 주변은 어떤가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욕실은 어떤가요? TV 위나 책장은 먼지를 덮어쓰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현관은? 그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불행의 자장을 만드는 더러운 방. 저자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부잣집이라고 해도 악덕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다고 합니다. 부엌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고 뿐만 아니라 벼락부자 사장도 언제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 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 집에서의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스 클리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가 한때 가정교사 파견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방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난 집에 취재를 가보면 화분이 말라있든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자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자의 체험담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산, 이혼, 정신적 위기로부터 부활. 저자는 이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를 안고 이혼, 실망, 무기력의 과정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더러움으로서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은 바로 방이 더러워지고 난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더러움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더러움으로 인해 항상 초조한 마음, 날이 갈수록 그 초조함이 심해지면서 사업도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 때문에 결혼 생활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자는 사업의 실패나 이혼 등으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한 방도 곧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방만큼 차림새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는 저자의 지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프로세스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옷차림도 차츰 불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욕도 안 하게 되고 화장도 안 하게 되고 마치 더럽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저자가 부활의 계기는 고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청소 도구를 가지고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저자에게 걸레를 건네고 방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때 처음으로 시원하게 기분이 좋다는 상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청소에 눈을 뜨게 된 계기입니다. 저자는 이 충격적인 체험으로 방의 더러움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의 도산이나 이혼, 최종적으로는 정신적 위기와 불행을 불러일으켰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등 연이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청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즉 저자는 마이너스를 끌어들였던 방의 자장, 즉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저자의 운명이라는 전차를 청소로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얘기는 깨진 유리창, 브로큰 윈도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한 실험인데요.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릅니다.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인만 열어놓고 방치한 차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부서대서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우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에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내서 동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점점 상승시켜 간다는 무척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로큰 윈도우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 사용되었습니다. 낙서를 지음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한 뉴욕시.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기 프로젝트가 개시됩니다. 개시 5년째 되던 1989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흉악범죄의 발생률이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중범죄가 감소되었고요. 94년에는 절반 가까이로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결과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브로큰 윈도우 법칙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학교 붕괴를 막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확인한 학교의 실태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페인트 낙서로 엉망이 된 벽, 여기저기 깨진 상태로 방치된 유리창, 교실 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수업 중에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치 뉴욕시의 치안 대책의 학교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사가 결의를 다집니다. 자기 혼자서라도 이 더러운 학교를 청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 가는 만큼 학교에도 서서히 안정감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붕괴 직전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청소를 통해 마침내 되살아난 것입니다. 앞서 저자가 실제로 겪은 체험과 뉴욕시의 지하철, 일본의 중학교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즉 그것은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에 마이너스의 자장이 생기게 되어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 즉 청소를 행함으로써 저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흉악범죄가 억제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건전한 배움의 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청소에 의해 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청소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청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점점 밑바닥으로부터 기어 올라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은 어떤 꿈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장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파워,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사고만으로는 실패하는 이유. 저자는 먼저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막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방을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기, 버리기, 오염 제거, 정리정돈,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안정된 자장을 만드는 볶은 소금입니다. 그럼 가득 찬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기는 청소력의 기본입니다. 매일 한 번은 가능한 한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운을 좋게 하는 것도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우선은 건강한 생활이 기본입니다. 다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쓰레기나 잡동사니 같은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청소력에 있어서 버리는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인데요. 현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다음은 과거,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버리기 힘든 것이 과거의 영광인데요. 먼지에 쌓여있는 트로피가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트로피이고 현재의 당신은 먼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과거에 살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리세요. 언젠가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스크랩북을 만들 예정으로 신문 기사를 잘라낸 거,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가지고 있는 자료, 바자회에 출품할까 생각하고 있는 식기 세트,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죽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러면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더러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충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더러움 제거. 먹다 흘린 얼룩, 습기 많은 곳의 곰팡이, 마루에 쌓여있는 먼지, 가정의 낙서. 자, 이런 더러움은 당신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화장실을 닦아내는 것만으로 훌륭하게 부채 지옥으로부터 탈출한 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0세 독신이었던 이 남성은 5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구조조정까지 당하게 됩니다. 매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카드 지옥 사채까지 쓰게 됩니다. 어느 날 돈을 빌려달라고 저자에게 찾아온 그에게 저자는 걸레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일주일간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으세요. 저자는 화장실 청소를 권했습니다. 저자의 경험상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장실 청소가 좋다고 합니다. 그는 의미를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매일 걸레로 화장실을 번쩍번쩍 빛나게 닦았습니다. 5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화장실을 닦고 있는데 그 공간 전부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음속이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후 취직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간에 부채도 전부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습관도 고치고 조금씩 저축까지 시작했으며 이제부터는 사회에 풍요로움을 전하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금전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매일 화장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보세요. 다음은 개성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정리정돈입니다. 난잡한 방, 정리정돈 되지 않는 방에 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주변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확실해집니다. 마음속도 정리정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마무리, 볶은 소금으로 안정된 자장의 완성편입니다. 지금까지 환기를 함으로써 방 안에 마이너스 에너지로 차있던 공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잡동사니 등 불필요한 물건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과거와는 결별을 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염 제거로 당신의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치유했습니다. 정리정돈으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음으로써 당신 본래의 역할과
방 안에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총 마무리로 볶은 소금에 의한 안정된 자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소금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5분 동안 프라이팬에 볶아서 수분을 날아가게 합니다. 소금이 식으면 방 안에 뿌리고 나중에 청소기로 빨아들이세요. 놀랍게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본래 힘으로 개성을 100% 발휘하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청소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자신은 어떤 자신이었는가를 망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주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 올라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그 사람이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대신 해주세요. 상쾌하게, 확실하게, 선명한 공간을 매일 만드십시오. 반드시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1장과 2장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안 대청소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출하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샤워하고 화장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